자, 정말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한기 쌤. 네, 반갑습니다. 예, 김성원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회 토론회 했을 때 응원해 주신 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최고였습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워낙 훌륭하셔가지고. 예, 스몰 토크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 쌤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짧게 3분 안에 끊어주십시오.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선생님 저번 토크쇼 때 약속 잊지 않으시고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분들께서도 이제는 활동 계속 하시는 걸 지지하시는 모양입니다. 지지까지는 아니고요. 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또 욕먹으면서 하는 걸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를 그냥 구하고 있죠. 뭐 언론에 보니까 뭐 이혼한다 이지라던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고요. 이혼까지는 아니고 남편이 당연히 이렇게 뭐 돈 잘 벌고 인기 있다가 또 옛날에 독립운동 했던 분들도 일제강점기 때 과연 그 아내들이 또는 그 남편분들이 독립운동 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찬성했겠습니까? 친일하기가 쉽겠습니까? 독립운동하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친일하기가 쉽죠. 하지만 나라 살리겠다는 신념을 가지면은 고문동에 당해 가면서도 또 독립운동 해야 되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뭐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자유민주를 수호해야 된다. 오늘 사실 제가 조금 답변이 깁니다만은 울산 오늘 그 세이버 코리아 집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 올라올지 올라왔을 건데요. 한번 꼭 봐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가장 지금까지 제가 목을 이만큼 쉰 적은 처음입니다. 왜냐 그만큼 절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는 금방 이야기 나온 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뉴스 봤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에 각자 배타적 경제 수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잠정 수역이라 해서 절대로 인공시설물에다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 바로 그 엄청나게 거대한 인공시설물을 설치한 게 또 드러났죠. 중국에서는 그거를 양식장 만든다 이랬지만 거짓말입니다. 미사일 기지가 설치될 겁니다. 이미 남중국해에 중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사적으로 우리나라 위협을 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제2의 홍콩처럼 이제 노란 우산 들고 대한민국 자주를 지켜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 있을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역사 강사 아닙니까? 수나라 침입, 당나라 침입, 그리고 그러한 이어진 수많은 침입 받았지 않습니까? 후금 그리고 청나라 침입 다 중국입니다. 수천 년간 침략을 받았고 중국 교과서에는 뭐라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 대해서 원래부터 중국의 속방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국 인구의 30분의 1, 중국 국토 면적의 95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사우스 코리아 국토 면적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들은 현재 우리 남한을 먹는 것이 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미 체제 전쟁 그리고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 또는 초안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제2의 속국이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런 차원에서 독립운동한다는 마음 가지고 저 역시 뭐 마누라한테 욕먹더라도 또 친구들한테 쓰레기 소리 하는 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런데 되게 든든합니다. 왜냐 오늘 신촌에도 2030 청년들 오늘 지금이 기온이 3도고요. 체감 온도가 영합니다. 씨발 졸라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는 여러분들 2030 세대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전부 다 환영하고 진정으로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석방됐지 않습니까? 예. 석방돼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국민들께 감사한다, 미래 세대 감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바로 오늘의 이 열기, 오늘 이 영상을요 아마도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영부인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한길 쌤은 항상 제가 대본 어디서 미리 읽으셨는지 앞으로 할 얘기를 먼저 하시는 그 심기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스몰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대표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대표님 연설 능력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국민변호인단 그 집회 때도 뵙고
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많이 배웠고요. 혹시 연설을 준비하실 적에 굉장히 그 대기실에서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준비하시고 올라가서 파워풀하게 싸우자 이기자 하셨는데 연설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배우신 분? 제가 이제 김성원 대표님이 연설 롤 모델인 것처럼. 예. 먼저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여기 오신 모든 애국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인사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연설과는 다르게 토크쇼는 앉아서 들어야 돼서 더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들 오셨죠?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것 때문에 나오셨죠? 여러분들 덕분에 힘든 상황을 역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될 뻔한 나라 자유의 정신으로 충만해지고 있어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 이때까지 항상 이런 거리와 광화문에서 추우나 더우나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배 세대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답변을 드리자면 연설할 때 딱 한 어떤 하나의 롤 모델을 좀 이렇게 상정을 하진 않고요. 다만 이 말을 할 때에 표현력에 있어서 참고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단어, 용어 이런 것들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용어들을 좀 많이 좀 씁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연설을 할 때 항상 좀 생각했던 게 짧게 끊어서 얘기를 하는 거.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말이 쭉 길어지면은 문재인이 사드를 유출을 했고 이재명이 대장동을 7억으로 8천을 했고 문장이 길어지면 힘들어요. 그냥 딱 잘라서 일거의작결! 그러면은 딱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제가 강조했던 거는 항상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따라서 동참할 수 있는 짧은 구호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좀 그런 거에 좀 힘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약 한 20분간 각각 10분씩 정도 생각을 하는데 국제 정치에 관한 내용을 한번 톱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일련의 과정이 국제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국내 정치적인 갈등으로만 이해하고 계신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국제 정치적 정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성원 대표님. 저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의 70%가 중국의 저가 공세 위협을 받는 거 아시죠? 지금 보면은 배터리 음극재, 그 다음에 중국이 만드는 철강 저가 공세,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타이어, 화장품, 그 다음에 아까 신촌을 오다 보니까 중국판 다이소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신촌에. 그래서 금융, 부동산, 외국인 90%의 외국인 부동산 구매의 90%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 유통, 제조, 온 사방이 중국 저가 공세 때문에 힘들고 현대제철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서 미국 간 거 아시죠? 중국 저가 공세 못 버텨서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중국한테 팔려나가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정당이 대한민국 편을 들지 않고 중국 편을 든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당이 대한민국 정당이에요?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 아닙니까? 근데 그 정당이 윤 대통령을 탄핵할 때 탄핵소추 안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다고 탄핵당한대요. 정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 좌우 대결이 아닌 거 아시죠?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 있는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이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마다 CCP 아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의 대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전국대 대통령을 지키는 거는 단순히 한 분, 윤 대통령 한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중국에 있느냐 그거를 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위대한 싸움, 아까 한길 선생님이 쭉 어떤 그 한반도 역사를 말씀하셨는데 자유냐 노예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를 결정하는데 뒤에 중국 공산당이고 그의 이중대에 불과한 행동을 하는 게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를 한중전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저희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길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사 1타 강사시기도 하니까 아까 예언하시듯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국제 정세는 어디서 많이 본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꽤 자주 보이던 패턴 같은데요. 한길쌤,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해답은 어찌 보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과 비슷했던 역사가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 정세는 패권 헤게모니가 바뀔 때마다 언제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천 년간 또 영향력을 미쳤던 중국이 근대화에 실패하면서 그 사이에 일본이 메이주신을 통해서 급부상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명나라가 200년 지배 영향력을 미치다가 여진족이 세운 후금 청나라가 또 득세하고 패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또 더 가까이 현대사 오게 되면 일제가 35년간 식민 지배하다가 찌그러지고 원자폭탄 맞고 그러면서 급부상한 소련과 미국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분난을 겪게 되고 6.25 전쟁을 또 겪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한 70여 년간 동안 우리나라에는 지금 전쟁이 없었지요. 누구 덕분입니까? 모든 국민들, 국군들 열심히 맞서 북공산에 싸웠고 그 안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시켜야 된다.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를 우리나라에 두게 되면 우리나라는 평화가 지켜진다. 그 신념으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준 덕분에 사실은 7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다른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죠.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 대미 어떤 제재 때문에 나갈 곳이 없게 되자 방향을 튼 곳이 바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 전에 아시다시피 홍콩을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홍콩 가보십시오. 금융도시 또는 무역도시 없어졌습니다. 자유 없어졌습니다. 홍콩이 이미 우리가 생각해도 홍콩에 이런 화려한 방거리 없습니다. 시진핑 비판만 하면 바로 잡혀가는 홍콩이죠. 바로 이 홍콩은 제2의 중국이 속국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래서 남은 게 누굽니까? 그 다음 대만이죠. 그래서 중국이 또 대만을 먹으려고 하다가 대만이 홍콩에서 노란 우산 들고 2015년도에 수십만 명이 중국화되는 걸 반대한다라고 홍콩 사람들이 시위하는 걸 보고 대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쿠 다음이 대만 차례구나 싶어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선거 정책을 바꿔서 전산화하게 되면은 그저 해킹 위험 때문에 중국 친중 정치인이 선거에 개입할 수 있고 친중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으니까 막기 위해서 선거 제도를 개편해요. 오직 초등학교 반장 선거처럼 수작업으로 개표하고 수작업으로 투표하고 수작업으로 그 자리에서 참관인 보는 데서 투표함 이동 없이 집계까지 다 해요. 그러면서 친중 정치인들이 대만에 침투할 수 없게 되자 군사적으로 대만이 또 미국하고 동맹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남은 게 누굽니까? 사우스 코리아 아닙니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간첩법 개정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이나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는 걸 간첩죄 적용하자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게 어느 당이라고요? 더불어공산당 아닙니까? 더불어공산당. 맞습니다.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그게 중국 정당. 여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그거는 자유지만은 제발 알고 지지하라 이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국으로 우리 반도체 기술 군사 기밀 빼지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민주당 지지하는 좋은데 나라 팔아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식 세대가 되고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저는 이 자유민주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리고 이건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자유를 지키고 그리고 법치를 지키고 공정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타임 매니징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탄핵 정국이 국내 이슈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제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지금 개몽이 돼서 막 반대 집회 오시고 하는 분들 예, 많지만 보수 우파라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대체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마케팅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원 대표님께는 우파의 정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전한길 쌤은 최근에 또 우파 집회 많이 나오시는 분으로서 우파의 이념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각각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성원 대표님부터 우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의 보편 타당함이 입증된 거예요. 옛날 거라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게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64년에 미국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후보 나온 베리 골드워터라는 분이 명언을 남겼는데, 내가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거는 그것이 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지지한다 했어요. 그럼 보수가 뭐냐? 강력한 안보. 근데 좌파는 뭐예요? 적의 선의에 기대요. 김정은이랑 4명 먹고 USB 갖다 주고 돈 갖다 바치고 쌀 갖다 바치고 김정은 돼지한테 잘해주면은 북한이 우리한테 잘해줬다가, 그거 여러분 신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수는 뭐예요? 야, 김정은이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데 덤빌 거야? 꿇어.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보수주의의 강력한 안보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가 뭐예요? 분배보다도 개돼지처럼 25만 원 받을 바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만큼 받아가는 거, 그게 합리적이죠? 분배보다는 성장, 25만 원보다는 노력,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거, 그런 시장 경제 동의하시죠? 그게 보수주의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지배. 민주당 보세요. 법치 정당입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법까지 바꿔요. 이재명을 위해서 재판까지 딜레이시켜요. 사법부를 유린하죠. 헌재를 유린합니다. 법치가 아니고 이재명치, 인치. 근데 우리는 그 거부해요. 룰 오브 로. 이재명이든 문영배든 이미선이든 오동우이건 전부 다 법의 지배에 무릎 꿇어. 법의 지배 맞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에 쉽게 획득이 안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대통령이 40년 만에 그냥 한 큐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법치, 시장경제, 대통령 직선제, 민주주의, 산업화, 종교의 자유, 전부 다 이거를 다 통합해서 인류 역사를 보니 이 한 5가지, 6가지가 살아 숨쉬어야 나라가 튼튼하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지키는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이 지키는 겁니까 지금? 우리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대통령 한번 할까요? 예.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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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귀중한 가치와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너무 귀한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멋진 나라 만들어 보자고 나온 거 아닙니까? 끝까지 대통령 탄핵 기각 각하될 때까지 싸웁시다. 싸우자. 그거 한 번만 해주십시오. 싸우자 한번 해주십시오. 싸우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일어나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후창해 주십시오. 우리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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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감사합니다. 아, 정말 후끈 달아오릅니다. 네. 이제 전한길 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길 쌤은 원래 보수 우파 성향 강하신 분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선생님 연설이나 말씀 들으면 굉장히 보수 우파 가치에 대해 사랑하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우파의 매력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26년간 역사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말을 이렇게 내놓고 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보수도 존중돼야 되고 진보도 존중돼야 그런 차원이었고요. 이제는 그런 역사 강사를 떠나가 시우선을 하고 난 뒤에부터 국민들과 2030 세대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런 아젠다, 바람직한 어떤 정치 성향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요즘 언론에서는 전환길이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한다 하니까 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구라는 것은 뭐 우리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처럼 폭력성을 동반하고 극단적인 뭐 이런 전체주의를 또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환길이 주장할 때 한 번도 폭력성 이런 동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10번째 집회 나갔는데 울산 집회까지 단 한 번도 저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갈등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언제나 화합을 주장하죠.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죠. 그런 속에 당연히 거구라는 표현은요, 거짓말로 전환길이나 김성원 거구로 고발당했잖아요. 전부 다 프레임 씌워서 청년들하고 우리를 분리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원래 좌파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입만 뜨면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금방 보수주의와 그리고 진보주의 아마 헷갈리는 사람 많을 건데 나 진보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좋은 거 아니야? 보수주의는 옛날 거 고리타분한 노인네들 거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강사로서 김성은 대표님 워낙 설명 잘해줬는 걸 요약해드리면은 우리가 옛날 걸 고집하는 건 보수가 아니고요, 수구주의랍니다. 수구주의, 수구, 지킬 수, 옛 구자 써서 옛날 걸 지키고 고집하는 건 수구주의고요. 보수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인류 문명이 살아오면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바로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주의예요. 자, 우리가 수천 년간 우리 인류 문명 속에서 검증된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수많은 전제군주제다, 사회주의다, 민주해봤지만은 검증된 게 뭡니까? 공산주의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더 보편적인 가치를 쫓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처럼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 그래서 금방 김성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분배보다는 성장을 통해서 25만 원 나눠주자, 그리고 100만 원 나눠주자, 다 같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되겠어? 그거보다는 차라리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자, 성장하자, 그래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자본주의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또 금방 같은 말이죠. 나눠주고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평등으로 가자, 그런 복지가 아니고요, 바로 진짜 장애인이나 또는 경제적 소득 능력이 없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복지해서 약자들을 배려하자, 이게 바로 그런 복지가 좋고요. 그 외에도 가정적으로는 우리 또는 남녀 사이에서는 페미니즘 조장해서 남녀 갈등을 만들어내고 혐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남녀도 서로 도와가야 된다, 서로 보완해 가야 되지 않냐. 노사간에도 마찬가지로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과 타도 자본, 그게 아니고요, 사용자와 근로자,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가 중에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가를 존중해야 혁신이 있고요,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되죠. 사유재산 부정하면은요 다 같이 놀고 해서 결혼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면은 가정적으로나 남녀 사이에는 남녀를 서로 도와가야 되고, 패미 이런 거 조장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또 사상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런 것이 존중돼, 이런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좋다, 공산주의 싫어. 사회주의보다는 경제적으로 자유시장 경제가 좋아. 사회적으로는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복지사회가 좋아. 그리고 남녀와 가정의 가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게 좋아. 여러분 금방 책 읽었는 거 괜찮죠? 요게 바로 뭐라고요? 보수주의입니다. 반면에 그만 선생님, 저는요 좀 진보 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진보 쪽이라는 것은, 진보는요 김성원 대표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죠. 여러분 전 세계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가보면은 진보가 주류, 메인스트림 주류 세력이 되어서 집권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검증 끝났다는 뜻입니다. 진보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 새로운 거,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데? 우리나라 정의당이나 진보당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페미니즘입니다.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의 진보는 특이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직 신촌 아닙니까? 신촌이고 우리 대학교에 가면은 진보 이름을 딴 한국대학 진보연합이라고 각 대학마다 있죠. 그게 진보연합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줄여서 대진연이라 부르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김정은 북한 지령 받아가지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북한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하고, 아니 이 근처에 대진연 반박해봐라. 야 반박해봐라. 유튜브에 다 올라있던데 이제 정보가 공개돼가 대진연이 하는 짓거리가 북한 김정은 그 지령문 공부하고 있고 충성 맹세하고 이런다 하대. 여러분 제가 없는 이야기 했으면 대진연을 전환기로 고발해라.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대학 무슨 연합이라고? 진보연합이요. 대학 진보연합. 그래서 대한민국의 진보는 뭔지 아세요? 바로 친중적이고 종북주의, 그게 바로 진보의 민낯입니다. 맞습니다. 또 증거 하나 더 대볼까요? 한참 됐죠. 이제 이석기라고 있습니다. 어느 당인지 아십니까?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 바로 위헌 정당 심판받아서 결국 해산됐죠. 그리고 이석기 씨가 간첩 아닙니까? 바로 그 당이 뭐라고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중적이고 종북에서 바로 통합진보당, 대학진보연합처럼 그런 쪽에서 갈등 부추기고 종북이나 갖춰가는 그런 것을 쫓을지, 아니면 나는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가 좋다, 사유주의보다는 자유가 있는 자유시장 경제가 좋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자유가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주의라고요? 보수주의.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기를 때 아들아 딸아 너희들도 반드시 보수주의로 가야만이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고 미래가 밝다라고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망가져갈 때 80년대 바로 그때 미국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게 바로 무슨 11? 레이건 11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레이건 그 연설문 참고한다 그랬죠. 그 레이건이 주장한 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망가지기 직전에 다시 일어나서 강력하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지나치게 민주당이 퍼주기 20원 나눠주고 연금도 보십시오. 저 국민연금 오늘 주제 있나요? 국민연금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만. 국민연금 보십시오. 민주당에서 조금 거두고 많이 나눠주자 하잖아요. 그 여러분 많이 나눠주면 그 빚이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 2030 신촌에 있는 자녀들이 전부 다 빚을 안고 가는 거야. 그게요 민주당이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은 더 많이 나눠주세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들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미국이 침체돼 다시 일어난 게 뭐 때문이라고요? 보수주의, 레이건 정책처럼 우리도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많이 나눠주는 정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까지로 하고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주면 되겠고, 앞으로 그라운드 C, 여기 김성원 대표님 그라운드 C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가면은 그 있습니다. 보수주의에 대해서 강의하는 내용 있으니까 많이 추천해 주세요. 한길쌤 목소리가 좀 아프신 것 같아서 원래 다음 순서는 한길쌤한테 한 번 더 질문 드리려고 좀 문제 했는데 하세요. 김성원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탄핵 정국 이후에 보수우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처럼 탄핵 정국이 구심점이 되어서 계몽된 국민들이 많이 뭉치셨잖아요. 이 동력과 에너지 그리고 애국심이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선 어떤 비전과 우리 매력적인 아젠다, 매력적인 이념 많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파가 팔았을 때, 희망을 팔았을 때 어떤 아젠다와 비전이 가장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뭉치게 하고 사람들이 아 우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게 되겠느냐, 어떤 가치 아래서 보수파가 뭉쳐야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0을 만들자. 자유 대한민국의 비상을 함께 만들자. 이런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맨 먼저 짓기 전에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보수 진영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현실화되는 게 뭐냐면은 간첩법 개정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 안보 부분을 제가 한국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대만이 지금 거의 전쟁 직전인 거 아시죠? 대만에 여러분 최근에 법정에서 4명이 간첩법으로 실형을 받았거든요. 대만이. 근데 그 중에 3명이 충격적이게도 대만은 대통령이 아니고 총통이죠, 그죠? 근데 총통 경호원 출신 3명이 간첩법에 걸려가지고 간첩법으로 처벌받았어요, 최근에. 충격적입니다. 대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중국의 유학생들이, 대만도 반도체 유명하죠, TSMC. 근데 중국의 유학생들이 대만에 건너와서 반도체 기밀을 너무 많이 유출해서 우리나라 얘기 같죠? 똑같아요, 전 세계가. 근데 특히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는 중국이 배를 갈라서 훔쳐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대만은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간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간첩법을 이 망할 놈의 민주당이 반대해서 대통령은 체포가 되는데 중국 간첩을 잡아넣질 못해요, 지금 이게. 선관위 비밀번호 1, 2, 3, 4, 5. 중국의 화웨이가 마음먹으면 해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삼성, SK하이닉스 기밀,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싹 다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여기 군복무 하신 분들 손, 남자. 군인 출신, 장교, 장성 출신 손. 예, 맞네요. 우리 블랙 요원 명단들 중국에 넘어가서 싹 다, 우리 화이트 블랙 요원 명단 싹 다 넘어간 거 아시죠? 우리나라 사실상 국정원도 지금 스탑된 거 아시죠? 홍정원 같은 간첩 같은 인간이 국정원에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사실상 간첩을 막는 모든 대공망이 다 해체가 된 거예요. 문재인. 근데 이재명이 되면 이거보다 100배는 더 세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목숨 걸고 간첩법 개정을 앞장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반대하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대한민국 2.0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근데 간첩법 개정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대만 지금 보면은 대만 앞에 해적 케이블 아시죠? 전 세계 정부의 99%가 해적 케이블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올해만 중국의 함선이 대만의 해적 케이블을 5번이나 끊어버렸어요. 그거 아세요? 거의 전쟁 직전까지. 오늘도 뉴스 보니까 대만 포위 훈련 오늘 또 했어요, 중국이 대만을. 근데 대만은 그래도 선거제도 우리보다 낫죠? 간첩 잡아넣죠?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만이. 근데 우리나라가 뭐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는 민주당 해산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요번에 대통령 기각 또는 각하되면은 우리는 이거 외쳐야 됩니다. 두 번째 아젠다 뭡니까? 민주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해야 돼요. 박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다 법률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 91조 2항에 뭐가 있냐면은 강압적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전복하고 국가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집단은 대한민국 집단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헌문란의 조항이 91조 2항이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해당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강압적으로 무논리로 이제는 장관 전부 다 탄핵하겠다 그러죠. 이거 정확하게 헌법 91조 2항 위반으로서 내란 또는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기각, 아니 지금부터 해야 돼요. 민주당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이 민주당이랑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상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이 정당이 간첩법뿐만 아니고 의무적으로 쌀을 사게 만드는 양국관리법, 노란봉투법,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말이 돼요. 노란봉투법, 타다금지법,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 청년들 스타트업 얼마나 좋아해요? 타다를 비롯한 스타트업들 싹 다 가로막는 게 민주당이에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노총 때문에 1년에 일자리가 17만 개 날라가라. 철밥통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대기업에 승진이 안 돼. 이 민노총이랑 더 빌어먹어서 붙어먹어서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 민주당을 탄핵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은 해산하라! 해산하라! 간첩법 개정 위헌 정당 청구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강력한 한미동맹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관세 25%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다만 미국의 1년의 방산 시장이 천조인 거 아세요? 천조? 근데 우리나라 한화를 비롯한 방산업체 세계 최강인 거 아시죠? 예. 폴란드, 동남아, 중동 싹 다 수출하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랑 잘 지내면은 천조 시장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로 뭐 요구했어요? 뭐? 선박. 선박 조선! 우리나라 조선 최고인 거 아시죠? 맞습니다. 미국에 나가면은 미국 배 다 만들어주게 생겼어 지금. 근데 윤 대통령이 안 돌아오면은 이재명이 이거 하겠어요? 민주당 지금 서해에 지금 군사시설 만드는데 지금 민주당 뭐 하는 줄 아세요? 야, 못 본 척해. 요새 언어로 흐린 눈에 흐린 눈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야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동해에 독도 근처에 일본이 그런 비슷한 거 있으면 민주당 어떻게 했을까? 난리가 났겠죠. 와사비 뿌리고 초밥 던지는 온갖 섹션 했을 거야. 근데 시진핑이가 더 위험한 거 만드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시진핑의 똥개가 이재명이거든요. 맞습니다. 간첩법 개정, 그 다음에 위헌정당 청구, 세 번째 윤 대통령 무조건 돌아와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원전, 방산, 조선, 반도체, 히토류, 건설, 철강 싹 다 업그레이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50년 먹거리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추후 100년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입장령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소를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복귀 후에 한미동맹 산업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선관위 개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잠깐 정치적으로 소강 상태가 됐다 해서 절대로 간식 끄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가장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맞습니다. 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다. 이거 위에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감히 이 오만 불선한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짓밟아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전면 개편, 여기에 가담한 자들이 있다면은 무기징역 또한 사형으로 다스린다라는 엄벌에 처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왜? 미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수십 년간 자행된 부정선거 척결하겠다고 FBI를 비롯한 법무부의 구조를 싹 다 바꿔놨어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 비벨 라마스와미,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부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는 선관위를 개혁하는 것, 이 세 개의 삼지창,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박수.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한길쌤에게 한길쌤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아주 저도 그 답변 조금만 예, 할게요. 알겠습니다. 물어왔던 게 보수주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금방 앵커분께서 물으시기를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수주의를 실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금방 그라운드 C 김성훈 대표님이 2.0으로 가자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요까지만 해도 됩니다. 현재 동영상이 올라갑니까? 여기 많이 찍고 계시죠? 중계가 찍고 되는 계시죠? 오늘 요까지 영상 한 20, 30분까지만
모든 청년들 2030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것만 전달해도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맞습니다. 진보가 뭔지 그리고 보수가 뭔지의 실체를 알게 될 거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 아닙니까? 간첩죄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실체를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라도 제발 국민들이 알려주시고요. 금방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C 유튜브 꼭 보십시오. 방송국에서는 MBC에서는 전부 거구라고 보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MBC를 더 신뢰합니까? 아니면 김성원 대표 그라운드 C를 더 신뢰합니까? MBC는 여기에 와 있는 기자들이 있으면은 MBC는 거짓 선동하는 방송국 아닙니까? 오늘 이 방송이 또 MBC 기자 본다면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재난길 뉴스 제가 언론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두 조각 분열된 게 누군데요? 그 원흉 공공의적 1호가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 기존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우리 김성원 대표의 그라운드 C는 보지 말라고 거구로 몰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MBC의 가짜 뉴스, 그냥 MBC가 저를 고발한다면 허위 사실이냐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잡혀갔을 때 저는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MBC에서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국민과 끝까지 싸우. 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는 게 아니고 국민에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보도했지 않습니까? 국민과 대통령을 완전히 둘로 갈라놓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방송국 했다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가 이야기한 MBC가 전환기를 다시 거구몰이하고 다시 공격이 온다면 조만간 모든 국민들과 함께 MBC에 광고하는 광고업체들에서 불매운동 들어갈 겁니다. 와!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MBC 이런 방송국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은 공공의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발 이런 것만이라도 오늘 요 30분간의 토크쇼만이라도 전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JTBC에서 전환길 보고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JTBC가 보도하기를 아까 뉴스입니다. 전환길 전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더니만 이번에는 산불도 중국인이 또는 북한이 불질렀지 모른다고 또 음모론 제기한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거 심겠습니까? 국민들 여러분, 전환길은 무조건 음모론만 제기하니까 믿지 마십시오라는 걸 선동하는 겁니다. 전환길이 주장한 게 뭔데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 알리자. 이거 전환길의 신념 아닙니까? MBC나 JTBC 당당히 내랑 1대1 언제든지 내 방송 출연할 때니까 1대1 토론하자고. 끝장 토론해보자.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 선동하는지를.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그거 여러분, 부정선거를 덮고자 하는 당이 있으면 그게 바로 거짓말이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나와서 어제 제가 아시아투데이 나가서 이영돈 PD랑 출연해서 역시 이영돈 PD 유튜브 꼭 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제 이영돈 PD의 그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전환길 채널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알고리즘 다 막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저도 뭐 여러 이미 제보 받은 거 많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말을 아끼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가면 폭로할 겁니다. 왜 알고리즘이 자꾸 막힐까? 일단 드러난 것만은 전환길과 뭐 그라운드 C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신고를 누른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가 아니고 싫어요를 계속 의도적으로 누르고 신고를 계속 하게 되면은 위에서 자꾸 알고리즘을 차단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자그마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 현실화 되길 바란다면 그거 자그마한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방 부정선거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지금 민주당이 했는 짓거리들은 이미 위헌 정당 심판되고 제2의 통합진보당처럼 해체돼야 될 충분한 헌법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기억나십니까? 현재 헌법재판소 좀 이따 이야기 나오지요. 헌재 안에서 알다시피 6명이 전부 찬성해야 기각시킬 수 있는데 5대3이나 4대4 아닙니까 지금? 그럼 결국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한 표가 부족하죠, 한 명이. 그래서 지금 죽자사자 누구 임명시키려고 합니까? 바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바로 인민노련 출신의 그 사회주의 공부했던 그 40열 임명시키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야 9명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몇 명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습니까? 8명입니다. 8명이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충분히 의도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끝까지 40명 하려고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행이 그 40명 안 된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남은 장관들이죠. 국무위원들까지 전부 탄핵시키겠다. 한덕수 또 탄핵시키겠다. 최상모도 탄핵시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날 일이 뭔지 압니까? 무정부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4개월째 탄핵 정국이거든요. 오늘이 116일째입니다. 116일 1사분기가 지나갔습니다. 4개월. 현재 어제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표했던 그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드디어 0%로 내려갔어요. 0.9%로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S&P에서 대한민국 올해 경제 성장 예측을 1.5%,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1.4%로 예측해요. 이 말이 바로 탄핵 정국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망해갈 거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위대할수록 상식적이고 중요할수록 간단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이런 시국이라면 제일 간단한 게 뭡니까? 빨리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제? 바로 초선 의원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모든 국무위원들 전부 탄핵시키겠대요. 여러분 이게 뭔 짓입니까? 40명 임명시키는 것 때문에 모든 국가 정대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놈들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던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똑바로 말하고 들으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국무위원들 탄핵해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자유가 사라지고 혼돈 상태의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 뜻입니까? 이게 민주당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 한 번 드십시오. 목소리 너무 많이 쓰신 박수 한번 전화기에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목이 좀 살아났습니다. 아니요, 그 전환기를 댔고요. 지금 전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보수주의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이렇게 자유민주 지키자,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부정선거 해결하자, 해결하자 이거 주장 누가 했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부정선거 문제 해결하자, 그게 여러분 비상기업의 선포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탄핵 29번에다가 지금 그 민주당 하는 짓거리 이것 때문에 우리 알게 됐잖아요. 비상기업 덕분에요. 이게 민주당의 실체라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4개월 전에 알고 12월 3일날 비상기업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비상기업 선포 안 했더라면 이 나라가 그들 날 뻔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영돈 PD 꼭 유튜브 가서 봐달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거 부정선거라고 음모론질 하는 사람들한테 이영돈 PD 보고 나면 달라집니다. 통계로 말하면 통계로
한 번 더 또 이야기할게요. 이 이야기하면 또 민주당 발작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돈 PD에도 나옵니다만 공병호 TV가 있습니다. 공병호 씨. 거기에 가보면 지난 22대 총선 작년입니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일 선거에서는 졌는데 사전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떨어졌는데 당선으로 바뀐 사람이 그 전부 다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의 53명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민주당은 53명이 공병호 TV에서 통계로 밝힙니다, 여러분. 사전선거 전산 조작해가지고 무려 53명의 민주당이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진작에 민주당에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 조만간 53명 이름 하나하나 다 호명해 드릴게요. 그 53명 국회의원이 여러분 만약에 떳떳하다면은 지금 야 너가 53명 부정선거로 된 가짜 국회의원이잖아 라고 하면 기분도 나쁘고 명예도 더러울 거니까 고발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고발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니까, 전환기라 부정선거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전환길처럼 김성원 대표처럼 부정선거에 관한 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의혹만 제기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답변해 보시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그게 뭘 말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결국에는 보십시오. 저 말에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선관위의 부정이라든가 인사비리 채용이 878건이 있었고 너무나 쓰레기 덩어리가 선관위 아닙니까? 가족 채용 그리고 진행적 채용 당연하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선관위가 썩어 빠진 쓰레기 같은 조직인데 이 선관위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전산 조작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민주당 53명이나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 나오면은 여러분 부정선거 있나 없나 다시 서버 오픈해보고 서버 다 열어보고 그 다음에 통합 민명부 다 오픈해가지고 사전투표 A라는 사람이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성 의혹이 있다니까 이걸 깨가지고 부정성 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이나 선관위 직원들도 앞으로 있게 될 대선이나 총선이나 지방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아예 사전에 투명하기 위해서는 조사해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은 부정선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사해보는 게 당연한 걸 거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조사해보고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정성 의혹도 제기하지 마라 무조건 덮고 가자 이거는 여러분 그 당은 앞으로도 부정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박 한번 해보라고 말이 이게 여러분 상식이 통합니까? 그래놓고 전환기는 아까 KTV에서 뭐라고요? JTBC 듣고 있나? 전환기가 음모론 제기했다고 음모론이라 말하는 그 뉴스와 그 방송국이 거짓말로 선동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MBC도 전에는 오픈 안 했다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합니다. 전에는 MBC, JTBC라는 거 실명으로 공개 안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씩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MBC, JTBC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가짜뉴스 보도하면 조만간 거기에 광고하는 모든 광고 회사에 대해서 불매운동에 국민들과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런 방송국은 공공의 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 2일 날 불과 4일 뒤에 3일 뒤에 우리 보궐선거가 있어요. 또 부정선거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전투표 통해. 그래서 전환기래가 제안했는 게 뭡니까? 대만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반장 선거처럼 우리 그날 같이 출연해서 이야기했는 겁니다. 김 대표랑 그날 초당 반장 선거처럼 야 우리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 선거 참관인 보는 데서 개표하고 그 자리에 투표함 이동 없이 거기에서 집계까지 다 하자. 예? 여러분 대만하고 독일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들이 전사나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 나라 대만 IT 강국이고 독일도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전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독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독일 선관위에서 발표한 건데 선거에 관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전산하는 게 더 쉽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수개표 수작 이게 더 쉽습니까? 이게 쉬우니까 누구든지 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산하는 것은 투표함 이동이고 전산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민주주의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부정선거 외면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주권 행사하는데 주권이 국민인데 그 행사하는 방법이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80 넘은 할머니들께서 휠체어 타고 지팡이 들고 나와서 한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아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표라도 절대로 도둑 맞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는 어느 선거구에 딱 한 표가 부정선거 나왔는데 재투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닙니까? 한 번 더 이 영상 보시면 아까 했죠. 이 영상만 복사이가 링크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영돈 TV를 꼭 보십시오. 지금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이영돈 TV도 이영돈 PD 그 TV도 현재 알고리즘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자, 아무튼 이야기 좀 길었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조금 길었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70분 정도 오케이 알겠어요. 자, 저희가요 지난번처럼 포스트잇을 또 준비해서 관객분들이 질문하는 그러한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지금 여태까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길 쌤? 분위기 최고입니다. 지금 이 추운데 좀 나도 졸라 추워요. 춥지만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금 신촌에 보세요. 이 추운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한번 보세요. 시민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김성원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너무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요. 우리 여기 10대 있습니까? 10대. 10대 손. 10대. 10대 화이팅! 2030 손. 2030 화이팅! 우리 그 외에 모든 우리 선배 세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날씨가 추운데 누가 이렇게 나옵니까? 그거는 뭐가 뜨거워서 그런 거냐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다들 너무 뜨거워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중에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간들이 정말로 귀하게 다시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준비한 포스트잇 질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 뉴스 파이팅이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안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전환길 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MBC, JTBC처럼 국민들 분열시키고 민주당 끈앞풀이 되어서 민주당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다 라고 MBC, KBS, 민주당이 똑같은 목소리 내고 있지요. 바로 그런 국민들에게 알 권리, 진실되게 알리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특정 당 편향된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 맞서서 저는 진실,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하다. 그럼 전환길 뉴스 와서 보면 이거구나 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언론사를 차린 겁니다.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라운드 씨님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크쇼 제안 받으셨을 때 소감,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뭐 너무 영광이죠. 이런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 너무 귀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고, 또 우리 전행열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는 언제나 즐겁고 유익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또 하나 제가 감사했던 거는 우리 탄대청이란 단체 자체가 참 이 젊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탄대청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우리 이런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주축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다. 그 자체가 저한테 감격이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씨님에게 잠깐만, 그 탄대청 나온 김에 예. 요 담당하는 우리 권혜영 대표님 계세요? 권혜영 예영 대표 우리 탄대청 있잖아요. 예. 이거 하면은 지금 현재 그 자금은 어떻게 해요? 이거 행사 이거 무대 만들려면 이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펜앤드마이크 출연하셨을 때 아, 그래요? 대표님들이 네. 출연하셨을 때 그때 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좀 많이 모여서 그걸 미천으로 지금 다 쓰고 있고요. 사실 여기에 거의 모든 돈을 올빵해서, 왜냐면 저희가 이쯤 되면은 탄핵 정국이 끝났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마지막 나중에 휘발레처럼 민주당한테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더 많이 지속해야 되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좀 후원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네, 그 말씀 나온 김에 탄대청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거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저도 감사합니다만은 이런 탄대청이 잘 돼야 되거든요. 좌파들은요 엄청 돈이 많고 잘 뭉칩니다. 그들의 원칙이, 좌파들은요 인성론, 그 다음에 또 뭐죠? 진지론, 인성론, 그 다음에 뭐 수령론 이런 게 있거든요. 좌파들은 민노총도 그렇고요, 노조 어느 회사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이미 MBC도 그렇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노조가 다 장악했다는.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는 경찰 제자가 있는데 민노총이요 시위할 때는 참 잡기 힘들대요. 왜 하니까 민노총에서는 진압하려면은 한 사람 잡아들이면은 민노총에 떼거지로 와서 그 경찰서 앞에 와서 마구잡이로 또요 막 주장한대요.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 두렵잖아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우파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점잖해요. 우리는 너무나 상식과 법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잘 안 돼가지고, 특히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이런 조직이 하려면 다 돈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파들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대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는데도 지원이나 스포트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하기엔 쑥스러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대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라운드 씨님 한동안 말씀이 없으셔서 그라운드 씨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그 다음에는 두 분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운드 씨님에게 특정한 질문인데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데 작금의 시니어들은 좌파 괄호치고 과연 현 시국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생각에 대해서 유추를 해달라시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성원 대표님은 시니어가 아니십니다. 89년생이십니다. 89년생 화이팅! 좌파들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를 하나의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으로 여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세계관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세계관입니다. 근데 저들의 세계관은 이미 대한민국의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껴졌다는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 황현필이라는 역사 선생님 아죠? 제가 토론 아무리 하자도 도망가는 그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의 역사관이 이 대한민국 좌파들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로서 망쳤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득세한 나라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과 일본의 굴종적인 하나의 정당성이 없는 지도자로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근데 이번에 이번에 계엄령 이후에는 올 게 왔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반대한민국 반역 세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바라보고 탄핵을 하는 것만이 정의의 승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름 끼치겠지만은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좌파 방송들을 다 봐서 알아요. 저는 김호준 방송도 봅니다. 저는 매불쇼도 봅니다. 재밌게 봐요. 보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지한데 최근에 그들의 방송을 보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다급함이 느껴져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뭉쳐서 싸울 줄은 몰랐던 거거든.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가 이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몰랐어요. 저기에 대빵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는 거 보세요.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방탄복 입고 생쇼를 해.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딴 사람들 다치는 거 싫으니까 내가 들어갈게. 이게 남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리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인질로 잡는 이재명,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내 한 몸 던지는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어떤 가치가 승리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관점은 이러하겠지만 저들은 두려움과 조바심과 분노밖에 없어요. 여러분, 좌파 집회 가면은 뭐밖에 없어요? 페미니스트 나오고 민노총 두 집단밖에 안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뭐 소주 마시고 욕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집회는 가치와 비전과 원칙과 미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질문을 선정하기보다 전한길 쌤 한번,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님 한번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한번 골라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식을 뽑았다.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윤 대통령님 복귀 이후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국민들은 어떻게 나아가면 될지 또는 어떤 걸 바라는지 물어왔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네, 제가 할까요? 네. 자, 윤 대통령님 복귀 이후 남은 2년 임기 동안 국민은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대통령께서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때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했죠. 국회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탄핵 기각을 받고 돌아오시면은 협치를 할까요? 정면 돌파를 하실까요? 정면 돌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 그 누구도 무서워서 못 건드는 선관위.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관위 왜 무서워서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목을 꽉 쥐고 있거든. 너 다음에 당선되기 싫어? 그러면 끽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은 당선됐는데도 선관위 심장을 정조준했어요. 왜? 대한민국의 주권이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동의한다라는 국민적 메시지를 내줘야 돼요. 윤 대통령 혼자 하면 힘이 약해요. 근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고 안보, 산업, 복지, 교육 모조리다 파기를 했기 때문에 해산을 요구한다. 오히려 탄핵 기각 다음에 더 세게 싸워야 됩니다. 전국을 맞습니다. 태극기로 물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국회를 향한, 여러분, 우리나라 입법이 너무 과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법안들 우리 삶에 도움 되나요? 삶이 좀 나아지세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 왜? 규제만 만드니까. 영국의 80배에 달하는 법안을 1년에 발의합니다. 국회가. 일본의 60배, 독일의 20배, 미국의 11배를 발의하는데 삶이 안 나아져요. 왜? 국민 삶이랑 반대되는 규제만 계속 쏟아내니까. 그래서 지금의 시대 과제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죠? 제왕적 국회를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하고 강력한 메시지, 국회를 전면적으로 개조를 하고 개혁을 하는 정치개혁에 국민의 힘을 더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관위 개혁에 또 힘을 보태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 어떻게 나가겠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좌파 586들이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그거는 바로 자신들은 선배 세대들은 막 욕을 해요. 어르신들 꼰대고 맨날 빨갱이 교육하고 뭐가 잘못됐고 이승만은 뭐가 잘못됐고 박정희는 뭐가 잘못됐고 근데 그들은 정작 그들의 시대가 왔을 때 윤리적으로 실력적으로 검증되고 나은 게 한 구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성범죄 저지르지. 그러니까 맨날 나라 말아먹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 만들어버리지. 걸리니까 통계 조작해버리지. 주적 개념도 없애버리고 북한이 주적이 아니래요. 실력과 윤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2년 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실력 키워야 돼요. 욕만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좌파 비판하는 거는 출발이고 그들을 대체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역사 앞에 떳떳하려면은 창업가 나와야 되고 실력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창업가 나와야 되고 유능한 법률가 우돌법 연구 이런 거 말고 정말 이념이 아닌 법이 앞서는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법의 사명을 가는 법률가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법 연구를 어떻게 치울 겁니까? 말로만 안 돼요. 법치가 우선되는 법률가들이 나와야 됩니다. 깨끗하고 멋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전교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명감 있는 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이 2년간 내가 다음 타자다라고 생각하고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환길쌤 한번 네. 뽑아서 예. 조금 전에 그 김성원 대표님 했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덧붙인다면 저도 100% 동의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게 1차 우리가 원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 국가 시스템 정상화돼야 되는데 그 국가 시스템 정상화 중에 하나가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것은 위헌 정당이 될 만큼 너무나 이거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속았다는 뜻입니다. 민주당한테 표준 국민들은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라는 말 빼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와닿는 말이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탄핵당, 더불어 협박당, 간첩죄 개정 반대니까 더불어 공산당 이게 오히려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는 최근에 나왔던 말을 그래 덧붙인다면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이 제일 먼저 제시했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고 나면 국회가 1회가 되겠는가 국민의힘 전체 사퇴하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화답을 했어요. 이현주 의원인가요? 바로 그 최고의 의원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들 주장이죠. 내란을 못 막았으니까 책임지고 전부 다 사퇴하자 그랬거든요.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울산 집회에 갔다 왔는데 울산 집회에 그게 이름 성함 정확히 안 나는데 그분께서 똑같은 말 하셨어요. 이현주 의원 민주당 의원이 사퇴한다면 본인도 사퇴하겠대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획이 이번에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국민의힘 의원도 전체 사퇴하고 민주당 사퇴해서 총선을 새로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판을 개정해가지고 하면서 바로 국회도 해산하고 개헌도 반드시 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구치소에 나올 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5년 단임제 때문에 자꾸 탄핵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개헌하고 헌법재판소 없애야 되고 선관위 개선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개헌이 뒷받침돼야만이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 이번에 다 알려진 말이죠. 정치를 외면한 자가 얻는 최고의 가장 큰 대가는 뭐죠?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적극 관심 가져가지고 국회 해산하고 그 다음에 선거법 개정하고 개헌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구치소에 갔던 그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국가 시스템 정상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2.0이 아마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런 대한민국 2.0을 만들어 가기를 저도 바라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청소부터 하자는
그런 맥락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 뽑지 않으셨어요, 저? 아니 뽑았는데 좀 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신다면 서부지법에 구속된 청년들 석방시키시고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로 만들어 가자 이 뜻인데요. 아마 이거 제가 말하면 또 언론에서 MBC, JTBC에서 지난번에 그랬죠. 전한길 또 폭도들을 편들다 이랬거든요. 저는 원칙이 분명합니다. 제가 집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보수주의는 폭력을 선동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반면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요. 현재 그때 서부지법에 그분들이 난입한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그냥 불구속 수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공평합니다. 공평하지 불공평하지요. 그것도 차은경 판사가 또 우리법 연구회 소속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구속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 심정도 똑같죠. 그 울분을 참지 못해 서부지법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계획된 게 아니잖아요. 우발적이었죠. 4.19 혁명도 그렇고요. 혁명들도 대부분 다 우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획이 일어난 게 아닌데요. 어쨌든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석방되면서 말씀하셨죠. 서부지법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말을 함부로 안 꺼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믿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혹시나 구속된 분들 또 그분 청년들 대부분 다 2030이 절반 넘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 폭도를 응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오직 이 국가가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존중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다만 욱하는 마음에 그랬으니까 저는 선처가 베풀어지리라 믿고 대통령께서 알아서 저는 다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직무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조금만 계시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충분히 이분들의 심정 다 알고 있으니까 국민들 법 감정도 알고 있으니까 해낼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대표님. 하나 뽑았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분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문재인 성대모사 하는 그라운드 씨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완전 잘함.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성대모사 하는 저를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누구세요?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죠. 야. 제 마이크로 하시죠. 네, 제 마이크로 하시죠. 김성원 대표님 여기 하시고. 일단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문재인 성대모사 하시겠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예,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을 따라하는 이제 그라운드 씨를 따라하는 김명훈입니다. 네. 기 좀 모으겠습니다. 친구 너무 샤봉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태권도 샤봉 아니고 정가 샤봉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아니 근데 스텝이세요. 스텝.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원 대표님 원본 한번 들려주시죠. 원본이요. 예. 여러분 저 깜빵 갈 때 됐습니까? 여러분 저 감옥 갈 때 됐죠?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은 감옥으로. 예? 네. 제가 할 차례인가요? 예. 아직 고르고 계십니까? 아, 네. 고르셨군요. 예. 이분 전한길 선생님께서 언론사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언론사는 자금 조달, 재원 자금 조달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사실 제가 언론사 차린다니까 기자 지망생분들도 연락 오고 기존에 다른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분들도 올라 그러고 또 어떤 언론사에서는 M&A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쨌든 이런저런 도움 주려는 분이 많은데요. 저는 1인 미디어로 시작하고요.
5,300만 국민 기자 형식으로 갈 거거든요. 당연히 자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언론사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준다면 충분히 성함이 김성원이시죠. 예, 성원해 주신다면은 성장할 수 있고요.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다음에 언론사 촬영하는데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민노총은 노조 가입할 때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거든요. 민노총이. 그래서 그들은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우파들도 제가 그다음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보세요. 이렇게 탄대청 하는데 자금 지원해 주는 곳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헌법재판소 앞에 갔다 왔거든요. 매일 가는데 거기에 밤새도록 이렇게 썰이 맞으면서 추운데 있는데 그분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서부지법이 이번에 이렇게 잡혀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파들. 그분들 법적으로 변호사비 같은 거 지원 다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고소 고발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 우파들한테 대해서 다 지원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입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파들이 국회의원들한테 합법적인 범위에서 로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또 그 우파 정치인들 2030세들 이번에 우리 시국 선언했는 대학생들 많잖아요. 탄대청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스포트를 해줘야 이들이 자라서 건전한 우파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에는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보수 우파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모든 이런 법조인으로 기업 수원을 받아가지고 돈이 자금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보수 우파들이 오랫동안 든든하게 하려면은 좌파에는 민노총이 있듯이 거기에 맞선 우리도 이런 우파 재단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재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돈병도 안 하고 제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지금 살아오면서 54년간 저는 제가 남을 속이면 제가 괴로워서 못 사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후원 기부 맡아가지고 수백억 수천억 재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주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10,0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제 형편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 다 아시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민주를 원한다. 앞으로 자유민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은 더 자유가 넘치는 세상을 넘겨줘야 하면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수 우파의 총체적인 자금 모으는 그런 쪽에서 청년들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재단을 만들고자 하는 게 그 다음 목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길뉴스로 전한길뉴스 오셔가지고 그런데 형편되는데 1,000원도 괜찮고 만원, 왜냐하면 한 사람이 100억 내는 것보다 100만 명이 10,000원씩 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100억이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10,000원씩 내면 100억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런 아스팔트에 좀 그죠? 이렇게 할 때 지속 가능한 보수 우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해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전한길 뉴스에 오셔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라운드 시즈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잠깐만 이거 네.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성원 씨랑 예. 그라운드 시즈랑 우리 같이 가면서 계속 예,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또 이어지는 질문이 저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도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파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텐데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등록을 하면 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은 좌파들은 세분화가 잘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성 인권 뭐 이런 페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관련 통일 관련한 단체가 있고 각색의 대학생 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기업들의 지원을 끌고 올 수 있는 시민단체를 있어요. 세분화가 돼 있는데 우리 우파도 이런 그 더 잘할 수 있어요. 세분화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좌파들이 법안 발의 그 반대하는 거 되게 힘드시죠, 여러분? 도대체 뭔 놈의 법안을 그렇게 많이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으시죠?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싱크탱크 나온다면 여러분들 후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가부를 비롯한 없어져야 되는 이상한 거 많죠, 그죠? 이런 게 대한민국의 남녀 사이를 갈라치는 거 아시죠? 그걸 통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러한 행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평가하는 시민단체도 있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제 세 번째로는 가짜 뉴스 쏟아내는 거 정말 JTBC랑 MBC 많이 쏟아내는 거 알죠, 그죠? 근데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런 거 싹 다 모아놓을 수 있는 시민단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모아서 행사를 해주는 이런 시민단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순간적으로 좌파가 저를 테러한 줄 알았어요, 뒤에서. 바로 반격기 쓸라 했는데 다행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분화시켜야 되고 요즘에는 홍보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만드는 분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자금력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근데 자금력을 극복하려면은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맥도 넓어져서 후원을 이제 받는 방식인데 정리하자면은 좌파들은 시민단체를 막 알 수 없는 단체를 다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돈 다 준 거 아시죠? 그렇게 살아남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돈 받아간 거 아시죠? 근데 그런 생태계를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단체들이 사라졌을 때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좌파 시민단체는 지긋지긋하고 우리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미국의 사례를 들자면은 미국의 기업이 시장경제체제 안에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연구소 AEI라는 단체가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같은 것들을 헤리티지 재단에서 다 만드는 거 아시죠? 거기서 나오는 거 그대로 갖고 정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보연구소는 랜드연구소 이런 식으로 분화가 딱 돼 있어. 자리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 아메리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는 대학교 가서 소위 말해서 뚝배기 깨기를 합니다. 좌파 나와 토론해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나라에 막 생기면은 그냥 1, 2년 안에 싹 다 정리됩니다. 좌파들. 예. 그라운드 씨 대표님 그거 진짜 잘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좌파 나와 여기 이재명이. 우리 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대학 교수님이랑도 토론 붙어줄게요. 내가 다 나오면 됩니다. 저도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저 김성은 대표 가는 곳에 언제나 같이 가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끊어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약간 레크레이션처럼 저희가 이벤트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보고 네. 조금 몸 데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포스트잇 질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크쇼 시작하기 전에 투표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투표하신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집 안 갔죠? 집 안 갔죠? 자 오늘 투표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호명을 자 우선은 자 이게 이렇게 해야 됐구나. 예. 자 오늘 투표 존재 자체를 몰랐던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무슨 투표를 진행했느냐. 첫 번째 문제, 과연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님은 토크쇼 내내 이재명 혹은 문재인 성대모사를 하셨을까요? 였습니다. 정답이 뭐죠? 아까 스태프분이 포스트잇 그것 때문에 O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O에 있는 제비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면 하나만? 예. 열면 될까요? 네. 오, 강혜진님입니다. 강혜진님. 강혜진님 여기 계신가요? 강혜진님. 그 뒷번호가 어떻게 된가요? 9256입니다. 9256 강혜진님 안 계세요? 집에 가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 더 새로 뽑아주십시오. 뽑겠습니다. 네. 예. 각각 두 분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수봉님입니다. 지수봉님. 지수님. 오, 예, 바로 앞에 계셨네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거 논란이 예. 있겠는데? 제가 뭐 선물 드리는 거요? 예. 예. 훌륭한 아드님 사인. 아드님 진짜 훌륭하십니다. 지난번에 저는 국회에서 토론할 때 제가 저 토론자로 오셨었거든요. 아마 보셨어요?
아드님이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 있잖아 오늘 사회자분이 해외에서 유학하셨죠? 예, 영국에서 유학하고 왔습니다. 영국 유학에서 뭘 보고 오셨어요? 그날 말씀하신 게? 그때 이제 영국이 런던 백인 비율이 36%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이 오히려 기존 국민들을 압도하는 사회죠. 그래서 이민자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목도를 하고 왔고, 특히 또 2020년도에 홍콩이 중공한테 넘어가면서 한동안 한 2021년, 2022년에 영국으로 넘어온 홍콩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저거였어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또는 홍콩이 중국처럼 돼 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국내에 들어와서 그 운동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 우리 중국이 또는 그 홍콩을 먹기 첫 번째 하는 게 뭐였죠? 일본이 뭐 두 번째 이민 정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그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속국될 예, 때처럼 예. 첫 번째는 친중 정치인을 정치인들을 그죠? 만들었어요. 만들고 그다음에 이민법을 법을 만들고 예, 그죠? 친중적인 법 만들고 그다음에 이민법을 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결국은 중국 출신 이민자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출신 이민자가 국가 인구의 50%를 넘기는 순간 민주적인 방법으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혹은 극단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절대 그들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을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왔는데, 한국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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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증정을 마쳤습니다. 아. 네, 두 번째 그 추첨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당 두 분을 하셔야 돼가지고. 문제 하세요. 예, 예,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박준형님입니다. 박준형님. 박준형님. 오, 바로바로 나오시네요. 네.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사인 바로 해주세요. 아 사인해 주는 거예요? 거기도 사인 받으세요? 네. 사인 2개 받으세요. 네네. 사인 2개 받고 싶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뭔데요 안에 이불이가? 대한민국 뭐, 화이팅! 화이팅!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제 놀러 왔다가 들른 거 아니에요? 매주 집회 있을 때마다 옵니다.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리스펙트. 감사합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오 역시 애국자분 맞네. 자, 이번엔 전한길 쌤 파트죠. 전한길 쌤 투표 제목 뭐였습니까? 전한길 쌤은 토크쇼 내내 과연 프랑스어로 꽃미남을 말씀하셨을까요? 였는데요. 오늘 꽃미남 얘기 안 하셨죠? 아, 네. 원래 그 시벨롬 하잖아요. 시벨롬이 불어로 꽃미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시벨롬 하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시벨롬이 꽃미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한길이 유튜브 보면 기존에 욕했는 게 많을 건데 오직 시벨롬만 이야기하지 다른 욕은 안 해요. 진짜로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네. 혹시 꽃보다 전한길 채널 이름이 꽃보다 전한길인 이유가 그 시벨롬 때문입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 이제는 꽃배다 전한길이 아니고 이제 언론사 만들면서 전한길 뉴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뽑으셨나요? 최수빈 씨 전화번호 적어놨는데 왜 원래 이런 거예요? 뒷번호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최수빈님 9279 뒷번호 가지신 분 계십니까? 계시나요? 낙찰하듯이 3번 말하겠습니다. 최수빈님 없습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참 끝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대단하다. 오늘 제가 그 울산 갔다 왔잖아요. 울산에 거리에 벚꽃이 확 폈어요. 진짜. 근데 그 서울 오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에 그 뭐지 출래 불사춘인가 그런 말 있죠. 봄은 왔는데 실제로 봄은 오지 않았죠. 정치에 봄도 오지 않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 것이 진정으로 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체감온도 영하 한 4, 5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울산 간다 생각하고 옷을 되게 얇게 입었더니만 졸라게
그래도 오늘 그냥 제가 춥다는 말씀 못 하는 게요. 앉아 계시는 아스팔트에 계시는 앉아 계시는 맞아요, 분 보니까 맞습니다. 제가 미안해 가지고 날로도 되게 미안합니다. 지금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제가 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계숙님, 고계숙님 계십니까? 계시면은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고계숙님 계십니까? 없나 봅니다. 아 추우시니까 이거 투표함 넣을 때 그 예. 부정선거 이런 거 없었죠? 아, 없어요. 저희는 투명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렇죠. 예. 선관위가 그리고 없기 때문에 이거 시작할 때 오래됐잖아요. 한참 예. 됐죠. 시작한 지몇 예. 시에 했어? 몇 시에? 이거요? 예. 저희가 오늘 낮부터 그렇게 낮부터 했습니다. 그랬지. 이거 그러니까 예. 낮에부터 모집한 거야? 예. 야 대단하다. 너무 대단. 아마 지금 몇 시간째 일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지금? 아침 9시부터 됐다고? 진짜 대단하다.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다 됐지 않나? 8시 반이나 됐네. 그러니까 가겠다 당연히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하다.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박준형. 박준 히읗 형입니다. 뒷번호 1844인 것 같습니다. 이분 또 나오셨네? 혹시 다른 20대 분들한테 양보 가능할까요? 네, 혹시 여기서 그 이거 그 투표했는데 안 나오면은 계속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20대나 30대 분들 중에서 그렇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 분 양보하신다고 하니까 여기 선착순 20대 30대여야 돼요. 가위바위보 하실까? 가위바위보. 안 돼요. 늦었어요. 요 4명.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두 분. 그냥 두 분 드리고 끝낼까요? 예. 두 분 올라오십시오. 네, 사인이에요.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네네 그 문의. 아 여기서 뵙는구나. 아 화이팅. 아 너무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글씨체도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또요? 그냥 판에. 어디서 오셨어요, 여자분은요? 아저 부산에서 하는 EXBC. 부산에서요? 뭐하러 오셨어요, 추운데? 아 지금 서울에서 한 달째 그래요? 모델 생활하고 있어요. 한 달째? 이거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유튜브 하시는 EXBC 다들 아시죠? 아주 지금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C. 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EXBC의 C를 네. 썰비립으로 바꿀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저도요? 원래 둘 다 하는 건가? 예. 자,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선물 감사합니다. 증정 시간이 예, 마무리가 예. 되면 사진 한번 찍고 다시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 토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사진 찍을 적에 어떻게 찍지? 예영아? 이렇게 찍지. 네. 그러니까 셀카로 찍을 건데요. 여러분 핸드폰 플래시 한번 켜주실까요? 네. 그럼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 플래시 한번 켜주시면 저희가 셀카를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올릴게요. 전환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김성원, 저는 무섬입니다. 여기 진심입니다. 가까이 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그냥 대신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을게요. 구호 같은 거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명을 가리게. 그렇지. 잠깐 머리 조명. 그렇지. 네. 제가 가리겠습니다. 그렇지. 좀 오, 내리지. 오.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렇지. 바로 이거. 예,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외치시고 구호 한번 주도해 주시죠.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한번 하시다. 자유 대한민국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싸우자! 야, 싸우자. 아니 여기 우리 남성분들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파이팅! 화이팅! 멸공!
자, 이제 마무리 멘트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길 쌤부터 마무리 멘트 하시고 김성원 대표님 마무리 멘트 하시고 토크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이제 4개월 가까이 돼 가는데 나라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난국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자유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 위기 와 있다는 것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계몽령이 되었지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저렇게 폐악질을 탄핵하는 것도 알게 되고 공수처의 문제도 많고 또 우리법 연구회가 사법 카르텔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선관위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되었고 헌법재판소도 얼마나 엉망인지도 알게 되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도 있고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런 우리 고통을 당하면은 저는 이것이 절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이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 개선들을 다 해가지고 더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더욱더 여러분 2030 세대들이 살아가기에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라는 말 뜻은 아시죠?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위기는 합성을 하는 거 알죠? 위험과 기회의 합성입니다. 같은 뜻으로 지금 이 위험은 새로운 기회,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바로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치면 집니다. 미치면 이기듯이 여기서 이 열정이 절대 식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우리 김성원 대표 그 캐치프레이처럼 싸우자 이기자 끝까지 미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그라우시 김성원 대표님 마무리 멘트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쭉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예. 김성원,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제가 이렇게 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쭉 봤냐면은 기억해 두려고요. 이 나라가 다 쓰러져 갈 때 힘을 보태서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 분들을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들 여기 10대도 계시고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얼마나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내가 먹고 살 문제, 그 다음에 우리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선배님들 나라 걱정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10대부터 70대, 80대, 90대 우리 선배님들까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이기겠어요? 감옥 가기 싫어서 바둥거리는 저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김. 전학교 선생님께서 전환점이라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있잖아요. 이 위기를 딛고 멋있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강력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위기를 견디고 더욱더 위대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듭시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듭시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초대해서 나라를 다시 살려보게자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편지를 쓰시든 입장 표명을 하시든 항상 청년들을 왜 강조하냐면은 대통령 당신께서 행정부 수반이고 국가 원수로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죠? 반국가 세력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딱 눈을 떠보니까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들고 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주역이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고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며 위대해질 것이며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여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여러분들이 함께 열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일원이 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우와! 자, 마지막 순서로 저희 탄대청과 자유대학이 선생님 두 분께 선물 증정하는 시간 가지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같이 하고 토크쇼랑 모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세요. 참 아이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이걸 받을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이거. 제 얼굴 액면가 보고 준 거 아니죠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예. 이지야 감사합니다. 올라. 예. 예영 씨. 우리 올라오세요. 싸우자. 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삼창하고 저희 여기 와주신 애국 시민분들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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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신 여러분 전부 감사드립니다. 탄대청 자유대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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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싸우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조심. 자, 조심.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조심하세요. 다칠 수 있어. 조심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드려야 되는데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 위험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여러분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